지금 우리 조직에 내가 속한 조직은 지금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느냐. 오픈 스페이스 베타 두 번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픈 스페이스 베타에 대한 Y를 좀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변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조직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요걸 좀 점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조직의 구성과 변화 방향 맞게 가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XY 이론이죠. 더글러스 맥그레거가 주장했던 건데, 간단하죠. 동양 사람들에게는 여기는 성악설이라고 좀 단순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성선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악설은 뭐 그렇죠. 관리 감독 안 하면 땡땡이 치고 좀 때리고 훈련시켜야 말을 듣고 뭐 이런 거죠. 인센티브에 의해서 움직이고 기본적으로 일하기 싫어하고요. 자, Y론으로 보면은 아니 뭔 소리냐, 사람들은 다 책임지는 자세가 있고 높은 기준을 갖고 책임감이 있다, 일의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까지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하위 욕구 있죠? 생리적 욕구, 우리가 먹고 사니즘,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어떤 조직에 소속되는 안정된 소속감 같은 거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하위 욕구 중심이 되겠고요. 사회적인 존경이나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이 상위 욕구 중심의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X 이론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만 채우면 되는 거고, Y 이론은 좀 뭔가 고차원적이고 큰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닐스가 한국에 와서 워크숍을 할 때 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는 Y냐 X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대부분 Y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닐스가 굉장히 재밌어 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나 스스로를 X형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요. 유럽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좀 슬프죠. 자, 근데 나는 Y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동료들은 X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합을 해보면 너무 웃긴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모든 개인들은 80% 이상이, 한국의 경우죠, 80% 이상이 나는 Y라고 생각해. 근데 나 빼고 조직의 절반 이상은 좀 뭔가 X로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좀 뭔가 오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맥그레거의 주장은 애초에 X는 없다예요. X형 인간은 없다. Y형 인간이 존재한다.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엄연히 X형 인간이 존재하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사람들은 X형 인간으로 행동하게 하는 그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닐스 플래깅입니다. 닐스 플래깅이 말한 게 그거예요. 사람은 원래 다 Y다. 다 좋은 대학 나왔고 열심히 이렇게 똑똑하고 다 자발성 있는 사람인데, 이 시스템이라는 조직 문화나 일하는 시스템이 그러지 않을 때 사람들이 X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리더의 일이 작업할 게 뭐냐? 사람을 욕하지 말고 시스템을 바꿔라. 그래서 베타 코덱스의 또는 오픈 스페이스 베타의 정당성이 생기는 거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환경이 있느냐? 조직 내에서는 크게 세 가지 환경이 있다고 해요. 이 세 가지가 공존을 하는데 비중이 좀 다르겠죠. 자, 첫 번째는 공식적 조직이에요. 뭐 볼 것도 없겠죠. 피라미드 조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비공식적 조직입니다. 비공식적 조직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사장님 친척, 아니면 소개팅을 잘해주는, 즉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직급과 상관없이 좀 조직 내에서 좀 입김이 있을 여지가 좀 높겠죠. 가치 창출 구조라고 하는 거는요,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데 그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내어주는 현장의 실무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힘을 갖고 있을까요? 자, 보세요.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직위나 직책이 아무래도 힘을 갖겠죠.
비공식적인 조직에서는 어때요? 인플루언서, 그죠?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되겠죠. 소개팅을 잘 해준 사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reputationer라고 하거든요. reputation, 명성이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의 명성은 뭐냐면은 일에서의 현장 전문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앞서서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시장이 이제 먼저 변하고 조직이 이제 대응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질문은 단순해요. 지금 우리 조직에, 내가 속한 조직은 지금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조직이 트렌드에 맞다 안 맞다를 대략은 그래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좀 소름이 돋았어요. 자, 보세요. 스타트업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작게 조직을 시작하거나 회사를 시작할 때는 비공식 조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공식적. 왜냐하면 사장님이 따로 계시지만 어때요? 서로 라면 끓여 먹고 밤새서 일하고 서로 동고동락하고 뭐 대학교 선후배 사이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회사 조직이 좀 커지면 어때요? 피라미드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체계가 생기고 형식이라는 게 생겨서 예전 같지 않다라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중견 이상 대기업들도 이 두 번째 페이즈,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건 여기잖아요. 세 번째. 자, 근데 제가 뭐가 소름이 돋았냐? 여기서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공식 조직에서 바로 가치 창출 조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견 대기업들도 당연히 가치 창출 조직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스타트업들은 특히 한 쿠션을 먹고 갈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베타 코덱스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치 창출 조직을 가지려면 그냥 시스템만 갖추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 걸맞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일하는 방식이 갖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베타 코덱스에 대해서 본격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